오늘은 그 전기차 리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좀 떠오르는 게 이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만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.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보면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국내의 파워로직스나 또 이 폐배터리를 산업용 ESS로 재사용하고 있는 이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좋은 시세를 보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수명이 다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멀티플을 지금 이 시점에 당겨와서 이제 기업들에게 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폐배터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이 될까요?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용 2차 전지 이 리사이클링 기술 동향이라는 문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과정들이 있죠. 그래서 뭐 복잡하게 여러 과정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좀 간단히 말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전기차가 폐차가 되면 이 배터리 팩을 모듈로 분리한 다음에 이 배터리의 원재료로 다시 추출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방식은 이 특수 용액이라는 걸 넣어서 뭐 알루미늄, 코발트, 리튬, 니켈, 망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각각 분해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초에 이제 독일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라는 걸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병들이 다 여기 이제 담긴 물질들이 이 폐 배터리를 통해서 나온 이 원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 배터리를 리사이클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 폐 배터리들에서 이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밖에 없는 걸까요?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이 쓰임새가 다한 어떤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좀 바로 떠오르시겠지만은 근데 이 시장에서 이 리사이클을 한다는 말에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배터리를 길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전기차가 이제 뭐 사고에 의해서 폐차가 됐을 때 이 배터리만 따로 떼어내서 재활용하는 방식도 이 배터리 리사이클이라고 이제 통칭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배터리 시장에 맞춰서 이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도 좀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좀 한 가지씩 보면 최근에 그 SK이노베이션은 그 배터리를 길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SK 렌터카랑 이제 협약을 맺었고 또 이에 질세라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이제 롯데 렌터카랑 협약을 맺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 SK의 그 스마트 링크라는 좀 플랫폼인데 이 렌트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차를 이렇게 대규모로 구입을 했을 때 이 차를 이제 오래 쓰고 싶잖아요.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배터리 사용을 분석하고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고 과열이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차량을 좀 오래 쓰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방식은 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죠. 이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이 최근에 이제 다시금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이 로보택시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현재 그 자동차 시장은 결국에 이제 가는 방향점이 이 무인화 자율주행 주행 기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시장이 커지려면 같이 커져야 하는 게 바로 이 전기차의 사용 수명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랑 이 배터리 성능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로에 이제 로보택시는 많이 깔려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소 앞에서 이제 줄만 쭉 서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? 굉장히 비효율적이죠. 그래서 이 로보택시 이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또 이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제 SK 스마트 링크처럼 이미 만들어진 배터리의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현재 로보택시의 이 목표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차량 주행거리를 60만 킬로미터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가 되면 차가 슬슬 고장이 나고 또 이제 30km 이제 정도 차타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이제 보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전기차 특히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60만 킬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.
이 60만 킬로라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싶을 수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, 사진을 보시면 또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사고가 난 차량을 보면 폐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이 정도로 사고가 난 거는 뭐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제 폐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, 그런데 전기차는 좀 다릅니다. 이렇게까지 찌그러져도 배터리 팩은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 팩이 내 발이 닿는 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체가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되어도 완전히 박살난 게 아니라면 밑판을 뜯어서 이제 배터리 팩만 따로 빼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지금 이제 다 배터리들이잖아요. 근데 이게 사고가 나서 이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났는데 밑판만 훼손되지 않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를 조립하는 방식을 보면 이 배터리를 쉽게 이제 탈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계속 바꿔나가면 60만 킬로미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이제 현재 이러한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서 벌어지는 점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? 흔히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다고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고 배터리만 따로 추출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차량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 길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는 출시하는 차량이 얼마나 팔리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에 비례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냐는 것일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배터리만 교체해서 사실 차를 오래 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이 브랜드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의 저변을 넓혀보면 뭐 국내에는 아직 이렇다 할 기업이 없긴 한데 어쩌면 현재 중국이 이제 다시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다시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 교환형 배터리 산업이 다시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에 대해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